특목고는 가고 싶어요. 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일반고도 1등급 보장?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일반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분당 파인만 교육에 저는 입시 소장을 맡고 있는 엄보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등부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거죠? 어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녀분들이 이제 이번에 내신을 통해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제 영재학교 쪽으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영재학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학교는 사실 왜 제가 특목고에도 넣지 않았냐 하면은 이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 과학기술부 그쪽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부 양식의 학생부를 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기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는 그냥 대학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냥 학생부만 봐도 아예 영재학교네 그냥 틀만 봐도 바로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고교 블라인드 이후에 영재학교가 좀 이렇게 진학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의대 진학 비율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의대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마이너스 요소를 넣느라고 지금은 학교별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대를 갈 거면 이제 굳이 영재학교는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영재학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공계 쪽이나 자연과학 쪽으로 가려면 아예 이렇게 학생부 자체가 다른데 이 고교 블라인드 하에서 영재학교 7개인가 8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한 8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선발을 거쳐서 합격시킨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과학이나 이공계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영재학교는 너무너무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격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모의고사가 이 학원에서도 그렇게 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발을 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아직 걱정을 하면 어머님이 계속 조금 현실을 조금씩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1학년 말까지만 해도 나오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중1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준비시키는 학원인데 그러려면은 조금 그 학원에서 영재학교 몇 명 보냈다 그 모수보다는 좀 몇 프로를 보냈냐 합격률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영재학교 위주로 준비를 하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뭐 총 명수는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합격률을 놓고 보면은 합격률이 의외로 영재학교가 되게 높은 합격률이 나오는 학원들이 진짜 몇 개 없거든요.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할 만한 애들을 주로 준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영재학교 외에 다른 분야의 특목고 자사고의 그런 그 합격생 비율도 높은 학원, 그런 대형 학원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인데 네,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제
특목고로 넘어가자면요. 과학고는요. 지금 약간 과학고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학교도 있어서 조금 과학고 개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 과학고 들어갈 시점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더 나은 편인데, 현재 버전으로 과학고에 진학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수학, 과학은 내신이 A인데 다른 거 영국사에서 BC 바치예요. 그럼 다른 데를 어차피 못 쓰잖아요. 그치만 특목고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고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과학고는 일단 제가 커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고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 과학의 고등커리 어지간한 거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남들은 3년 동안 나가는 거를 1년 동안 다 나간다. 그러면 중학교 때 조금 더 앞선 공부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1년 동안 내가 이 많은 양의 공부를 내신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화 역량이 되어 있는 상태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과목에 B가 있는데 나는 특목고 자사고 어디 하나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과니까 자사고는 못 갈 내신이라 과학고를 가겠어는 정말 위험합니다. 얘네들은 1학년 때 거의 고등 진도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는 대학 수준의 그런 난이도 있는 그런 전공 진도들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학교, 영재학교도 3년 동안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과학고는 2학년 끝나고 이제 과학 특성화 대학교 이런 데를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없앨까 말까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수학, 과학이 중학교 때 시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고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고등학교라는 설립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편제 자체가 수학, 과학 합하면 60%,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60% 정도 되는 내신 비율인데 진도는 어마무시하게 빨리 나가.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숨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려운 공부의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수학, 과학 공부를 영재학교는 영재성 검사를 좀 많이 준비하고 가지만 오히려 과학고는 조금 더 이런 그 과학에 대한 앞선 공부들도 내가 좀 미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준비를 하는 거를 저는 항상 입학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입학후를 생각할 때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내신 보는 건 똑같아요.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감점이 있는 거는 이 국제고, 이 외고가 2대1이 넘는 경쟁률이다 라고 한다면 국어, 사회가 그때 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2대1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 점수로만 올 4학기 올 A면 만점, 그리고 하나 B면은 그게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이제 감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만 감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어 사회 본다는데 그건 뭐를 보냐? 2대1이 넘어갈 때 영어는 올 A가 2대1에 걸리는 애들이 다 올 A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2대1을 많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점자를 갈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2대1이 딱 넘어가는 애의 내신이 2학년 때 국어 하나가 B였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2학년 때 국어 하나가 B인 친구들까지만 이제 2대1이 좀 넘어가더라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대1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어 사회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가서 여러분, 국제고는 사회 전문 교과군이 엄청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사회 전문 교과군 위주로 깔아서 국제고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사회가 삐씨삐씨인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갈 때를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만 잘한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국어 문해력 또 잘 안 되는데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예 이제 좀
해외대를 좀 목표로 하는 그런 외고 국제고를 가면 모를까. 그냥 일반 외고 국제고는 대부분 국내 대학 위주로 조금 커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 다 완전 문과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애들 다 모여 있는 데서도 국어를 잘 못 봤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국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특수 상황을 빼놓고서는 그냥 우리 아이가 문과를 갈 것 같아. 근데 조금 내신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교육특구에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특구에 살고 있는 문과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강력하게 국제고 외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외고가 더 많은 지역도 있고 이제 국제고가 생각보다 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국제고가 전국에 몇 개가 안 돼요. 그것도 한 7,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제고가 대체적으로 국영수사과가 대체적으로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친구들이 갑니다. 그래서 외고는 조금 인문 어문 쪽이잖아요. 그리고 국제고는 사회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이과 성향의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국제고에 조금 더 몰려요. 그래서 나는 되게 문과 성향이 강한데 라고 하면은 국제고보다는 외고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랑 비슷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이 좀 되고요. 교육특구면은 일반고보다는 그냥 외고 보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특구는 지금 일반고 우리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등급이 10%잖아요. 근데 그 어느 일반고도 10%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일반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뭐 강남 이제 그 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동들, 그 다음에 뭐 분당이나 뭐 수지나 아니면은 뭐 대구에서도 특별히 공부 잘하는 뭐 이런 교육특구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그냥 의대 희망자들, 의대 합격자는 아니에요. 근데 의대를 희망한다는 게 이유 없이 희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공부를 잘했고 이과도 잘할 자신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10%는 들어간 상황에서 일단 수능이 문과 수학으로 그냥 전체 픽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학은 전체 경쟁이에요. 모든 교과 전체 경쟁. 내가 들을 모든 수학은 다 경쟁이다. 그걸 누구랑 경쟁한다? 1등급을 차지할 그 10% 애들하고는 경쟁한다. 그러면은 교육특구에서 일반고에서 1등급 보장?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과에서 내가 수학을 충분히 수학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잘 볼 수도 있지만 의대 희망자랑 내가 이제 맞대응을 해가지고 전승을 거둘 수 있는 정도로 잘하느냐, 요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에서도 일단 통합과학은 무조건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나 뭐 이제 관련해가지고 약간 과학융합 선택이나 이런 것들 다 의대 희망자들하고 동시에 할 그 승부를 걸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문과만 있는 곳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영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국제고나 외고나.